안녕하세요. 교과서에 다시 답을 달아보는 시간 다시답입니다. 일본의 무역보복 특집 5번째 시간입니다. 일본과 우리의 갈등 한 걸음 뒤에서 항상 서 있던 존재가 있어요. 바로 미국인데요. 한일 갈등과 미국의 이익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오늘도 어김없이 다시답을 달아볼게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평화헌법을 만들어 일본을 전쟁이 불가능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전쟁 직후 동아시아, 특히 일본의 공산주의 세력이 확장하게 되죠. 이를 막아야 했던 당시 미국 정부는 친미 정부를 세울 사람을 찾게 되고 A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와 거래를 했어요. 전범들을 풀어주는 대신 총리가 되어 친미 정부를 세우라고 말이죠. 기시 노부스케는 이를 기회로 헌법을 개정해 군대를 만들고 역사에서 자신들의 죄를 지울 계획을 세워요. 다시 영광스러웠던 일본을 재건하려는 목표를 세우게 된 거죠. 이때 일본회의의 씨앗이 일본에 뿌려지게 된 거예요. 전쟁의 참상을 눈앞에서 목격한 당시 일본 정치권과 국민들은 기시노부스케의 재군비 움직임에 격렬히 반발했어요. 기시노부스케는 결국 총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죠. 하지만 그 뜻은 물러나지 않고 대를 이어 지금에까지 오게 되었어요. 기시노부스케의 외손자, 바로 아베 신조 총리를 통해서 말이죠. 일본회의는 기시노부스케의 뜻이 아베로 이어져 현실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요. 미국이 뿌린 갈등의 씨앗은 대를 이어 그 싹을 틔우고 뿌리를 땅에 단단히 고정해 오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의 패전 이후로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미군정 체제를 종료하고 일본에게 주권을 되돌려 주었고요. 동시에 일본과 완벽한 안보 동기화 시스템을 갖추었어요. 일본과 미국은 서로의 안보를 위해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미국이 일본을 완전히 통제하게 된 거죠. 미국에겐 희소식이었지만 한국은 승전국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 조약에 서명하는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어요. 일본과 미국은 완전히 정리되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과 일본은 아직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냉전이 한창이던 시기 한국은 공산주의 진영과 맞닿은 체제 경쟁의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했겠죠. 일본과 한국을 통해 동북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싶었던 미국에게 서로 무역의 문조차 열지 않은 일본과 한국의 긴장된 관계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였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65년 한국과 일본이 서로 교역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도록 양국을 동시에 압박했어요. 이때 억지로 한 화해가 오늘날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억지로이긴 했지만 화해도 했고 시간도 꽤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잊을만 하면 반복되었어요. 그러던 중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되었고 사람들은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올 거라고 많은 기대를 했어요. 하지만 오바마도 다른 여느 미국 대통령처럼 동북아의 평화보다는 미국의 국익을 가장 우선시했죠. 동북아의 평화는 미국의 평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일 뿐이었어요.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수평선 너머에 있는 적들, 중국, 북한, 러시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인데요. 미국은 이 궤적을 추적해서 미국의 미사일이 도착하기 전에 태평양에서 요격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이게 바로 MD, 미사일 디펜스라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MD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우선 적과 가장 가까운 곳에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고요. 또 탐지한 정보를 미국이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오바마 정부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 사안을 밀어붙였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사드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예요. 화해할 마음도 없는데 한국과 일본은 이렇게 여러 차례 미국의 강요로 억지로 화해하고 친한 척을 해야 했어요. 힘센 형이 화해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착하게 군 거죠. 일본은 언제나 한국이 한 수 아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미국과 더 친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 세계 속에 한국의 위치를 보니 말썽꾸러기 꼬마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남북 관계도 개선되면서 일본은 조급해지기 시작했죠. 동북아에서 자신들이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지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더는 참지 못하고 자신들의 힘을 과신한 채 한국의 경제 침략을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한국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된 거죠. 한국에서는 일본의 공격에 맞서 시민들이 스스로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독립운동이 폭발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했어요.